자, 계속해서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적 측량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운 걸 대입해야 돼. 해서 일단 이복 확제가 썼죠. 토지 이동 측량,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게 소위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측량에 해당되고, 검사 측량도 측량의 한 종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됐었죠. 이런 애들은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검사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보건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보건 측량, 측량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답은 4번 되겠죠. 5번 이동 측량의 한 종류, 등록 말소라고 해서 이동 측량 다 8개 있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정정 말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측량의 유형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복 확제, 지적 재조사 측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 검사 학연 측량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 될 테고 현황 측량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고요. 5번 지문의 끄트머리. 자,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좀 까다롭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측량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확정 측량.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이동 측량,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검사 측량까지 가셔도 되겠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것이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거,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복 확제 검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다, 또는 검사 측량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때 이동 측량 중에서 자, 지목 변경이라든지 지목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지금 자, 합병, 요 두 가지는 어떻다?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복 확제 검 이런 식으로 봐야겠고요. 현황 측량, 그 다음에 복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복 확제 검, 그 다음에 거기에 이동 측량 중에서 지목 변경, 그 다음에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서 복현 이렇게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질문을 약간 어렵게 구성을 했었고요. 지적 확정 측량을 도시개발사업 대신에 정비사업 이렇게 흔들어 놨던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이래 보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 문제.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복 확제 검 있었고, 복원 측량, 현황 측량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복구 나와 있죠. 복구,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나와 있죠. 등록 말소도 이동 측량의 한 종류고, 신규 등록도 다 이동 측량의 한 종류.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저 얘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 이동 측량의 종류가 8개가, 이동이라는 개념이 8개가 있다.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자, 그 다음에 정정과 말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계속 같은 문제 내더라도요, 만만치가 않은 파트가 이 파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량의 실시 대상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보니까 면적을 측량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것을 측량할 필요가 없는 측량, 지적 공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을 상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합병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따로 어떻다? 면적 등을 측량할 이유가 없다. 아예 측량할 필요가 없으니까 면적도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 지적 공부 복구합니다. 등록 전환합니다. 답은 3번.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측량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따라서 더타 면적도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 대신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합병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합병도 더타 따로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축적 변경 나와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또 정비사업에 따라서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지적 확정 측량. 5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사람 새끼 아니야.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야? 의뢰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측량, 지자체가 하는 측량은 어떻다?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 국가가 하는 게 지적 재조사 측량, 지자체가 하는 측량을 가리켜서 검사 측량 해서 지금 보니까 등록 말소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등록 전환 나와 있고요. 등록상 정정 나와 있고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지역 새롭게 측량한다. 이걸 지적 확정 측량이라 불렀었고,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또 이거 대신에 검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토지 소유자, 토지 분할하는 경우 자 측량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한다 해서 특별히 문제 안 되고요. 여기서는 검사 측량하고요. 뭐가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할 수 없다. 이 주제였었고요. 2번 지문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 제출해야 된다. 쟁점 안 되죠? 우리 공부 안 했던 주제야. 중요치 않은 주제.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 의뢰를 받은 때 다음 날까지 포인트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요것도 중요 쟁점. 과거 문제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중요 쟁점이 되게 된다. 해서 아까 시도지사 나오는 주요 이슈가 되는 게 2가지가 쟁점이 됐었죠. 바로 축적 변경, 지번 변경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이런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5번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어떻다? 검사 기간에서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측량 기간, 검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 구성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년에 한 번꼴로 출제하는 그런 정도로 중요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 25회 때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토지 분할 점점점에서 20일로 정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검사 기간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 될 것이고 검사 기간은 얼마? 4분의 1 해서 검사 기간은 얼마? 5일. 근데 이제 이거 15일 찍은 사람 더럽게 많아요. 왜? 측량 기간 이거하고 착각을 하는 거야. 측량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측량 기간 4분의 3, 검사 기간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고 측량 기간으로 착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단순한 측량 기간하고 검사 측량, 검사라고 하는 거, 검사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놓고 문제를 주더라도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4분의 3, 4분의 1을 가지고 두 번째 문제, 한 문제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 문제 난이도를 올려요. 며칠 전체를 얼마? 40일로 어디 나와야 되는데 40일 이라고 정해놓고 지적 기준점의 설치가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 측량기간 4분의 3, 검사기간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0일에 10일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문제, 측량기간 검사기간 문제 세 문제, 7년 동안 세 문제를 뽑았어. 안 끝났어.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바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관한 주제. 아마도 이게 29회 때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게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기간 자 보니까 괄호 열고 합의해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측량기간, 검사기간은 5일과 4일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15점 이하일 때는 일단 4일을 가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4점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어떻다 1일을 가산한다. 장난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법조문을 외워서 풀 수가 있었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 여기까지가 지금 측량기간 검사기간 관련해서 7년 동안 무려 4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틀리면서 뭐라고 씹으리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인간된 도리입니다. 해서 거의 물반 고기 반인데 이걸 틀리면 안 되지. 지금 29회 때 나왔었고 아까 문제가 28회 때, 그 다음에 얘가 26회 때, 그 다음에 25회 때에서 25, 26, 25, 26, 28, 그 다음에 29인가요? 29까지 해서 이렇게 도배해야 돼요. 30회 때는 안 나왔어요. 뭐 30일에 또 내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문제. 그래서 이게 측량기간, 검사기간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그리고 가끔 시중에 모의고사 이런 거 실제 것들을 보게 되면 이보다 훨씬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새끼도 정신병자고 그 푸는 인간도 수준 이하 인간들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뭔가 극단적으로 문제를 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냥 무난하게 내는 문제 이거 하기에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겨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 쉽게 가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다 죽으라고 내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척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그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아까 우리가 문제 중에서 지적소고의 설치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토시 바꿔치기 내면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그런 식이야.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되게 되면 그 심의에서 위원이 어떻다 알아서 빠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제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원이 이 문제된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알아서 다 빠져야 된다. 그래서 다음 중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위원이 당사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알아서 빠져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자, 증언, 자, 해당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감정 등을 했다. 자기가 어떤 감정 등을 당연히 빠져야 된다. 세 번째,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이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업무입니다. 자기가 봐서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자 가서 조사해 와라. 그래서 의견 들으면 그 의견을 받아서 의견 듣고 판단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척 사유가 아니게 될 것이고요. 이게 업무니까. 그 다음에 4번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의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역시 이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등에서 이것도 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답은 3번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가서 그날 제척의 개념 정도를 가지고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고 사실 외워서 풀기는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외울 사안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척의 개념 정도를 잡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제척 뭐라고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알아서 물러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척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그 정도. 자, 그 다음 논의할 창점 가볼까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이 문제도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 위원장은 국토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누가 되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 2번 지문, 중앙지적위원회 관계인 출석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의견 듣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소위 제척 사유가 아니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되고요. 자, 3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이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뭐 그런가 보다. 4번 회의 과반수 재적용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해서 요거 오른표. 요건 알아야 돼. 이게 답이 안 돼도 사방에서 나온다고. 개의라고 하는 것은 재적위원 과반수. 자, 그 다음에 의결이라는 것은 뭐야? 출석위원 과반수. 곳곳에서 나온다고. 사방에서 나오니까 요건 세팅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게 틀렸다고. 아까 너무 어려웠던 문제. 바로 회의는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의결서가 나오게 되면 그걸 이해관계인 등에게 7일 이내 통지. 이 문제 출제될 의도는 지금 이게 26회 때 문제가 27회 때 문제가 그런데 그 전에 23회, 22회 이때 나왔던 문제의 뒤에 맥락이 뭐였냐면 의결서가 나오게 되면 7일 이내 통지를 해줄 것. 이걸 갖고 주로 답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7회 때 회의 얘기 나왔으면 다시 기억할 게 뭐라고요? 통지라고 하는 거. 통지라고 하는 건 며칠 내? 7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된다. 5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7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7일 이내라고 해서, 자, 요렇게 외우는 것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오전 7,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내 할 때 5일 전까지 할 때 전, 그래서 오전 7내 뭐 이렇게 7, 2 이렇게 외우는 것 하나의 방법. 하여튼 의미는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를 해서 회의 참석을 유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면 이해관계인 등에게 7일 이내 어떻다 결과물을 통지해 줄 것. 이게 27회 때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럼 다시 어떻다 7일 이내 결과물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아마 이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자 답은 5번 좀 특이했던 문제야. 그래서 제척 사유도 만만치가 않았었고 이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그래서 주로 많이 냈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나왔으니까 이제 기존 문제하고 특징을 제가 비교해서 가는 건데 비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나머지 뭐 누가 담당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이런 것들 자체를 외울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보니까 재심사와 그 다음에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 나와 있죠. 재심사는 누가 한다?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심사는 어디서 한다? 지방지적위원회. 이 문제 갖고 도배한다고 여기다가 욕심 부리게 되면은 시결청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변경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단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어디다? 시군구에다 두게 된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등 겁나 많이 하고요.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하나 적부심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시결청 등을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옳은 건 내가 진짜 이런 것 문제 풀어붙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막 자괴감이 듭니다. 뭐 유치 차라는 걸 내고 지랄이야. 그래서 뭐야 적부심사 답 1번이죠? 1번이죠?
얼마나 쉬워. 같은 문제 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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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그냥 미리 이 과정을 통해서 이놈의 식들을 그냥 의결상 그냥 도배해서 출제한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문제 나오기 전에 유행했던 게 아까 축척변경위원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 그 다음에 청산금.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돼. 머리가 장식이 아니니까 외워야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몇 번 또 들으면 또 외워진다는 거. 그래서 그냥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그냥 단순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지금 사람들이요, 공부를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개소리들을 다 합니다. 내 앞에서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첫 번째, 나만 공부를 많이 해봤는가? 없어. 이런, 또라이가 돼야지 이걸 몇 년, 지금 8년째가 7년째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험 더럽게 어렵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 별 내용도 없는 것이 그냥 중구난방 막 튀어나오니까 어렵다.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 방법은 안 돌아서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러다 뒤져버리는 수가 있죠. 쓰러져서. 방법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아우 어렵다 해서 지적청장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이런 걸 문제라고 낸다니까 또 이걸 갖고 고민을 해요. 뭐였지? 같은 거 계속 내고 있잖아. 지금 세 문제가요. 아까 중앙지적위원회 관련해서 30회 때 나왔죠? 재심사 등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30회 때.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관련해서 25회 때. 또 지방지적위원회 관련해서 26회 때. 이런 걸 틀리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업어치고 맺히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뭐가 있다고요? 또 나올걸요? 해서 지적청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대충 봐. 자, 토지 소유자 등은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 읽는 거라고. 또박또박 읽지 말라고. 대충 내니까. 적부심사는 어디다? 지방지적위원회. 맞죠? 2번 지문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틀렸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만 한다?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대한 그것만 심의 의결을 한 뒤에 뭐 사족 붙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네 문제를 7년 동안 도배하듯이 구성을 합니다. 이제 저랑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떨어지면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을 떨어지면 대단히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고. 한 분 계시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쪽팔리지. 아니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왼쪽으로 좀. 선생님 계속 주무시면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중요할 때 깨는데. 이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양의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주제가 됐든 양을 줄여가는 거. 공부를 할 때부터 양을 줄여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파트는 좀 단순하니까 눈에 딱딱 보이잖아요. 근데 민법 같은 건 솔직히 양이 좀 많아서 힘들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양을 줄여줘야 된다고. 다른 과목에서 양을 줄여서 가야 된다고. 전체 이제 제가 큰 성공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전체적인 조화의 문제예요. 민법은 용어도 그렇고 등등 하여튼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나머지 과목에서 좀 그걸 배려해서 양을 좀 줄여줘야지 민법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자, 시도지사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나와 있죠? 심상치가 않아? 아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이거랑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지문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이거 아까 그 회의는 5일 전, 그 다음에 지금 통지는 그냥 이해 관계인 등한테 알려주는 건 7일 이렇게 갔었잖아요. 회의가 먼저 있어, 통지가 먼저 있어? 회의가 먼저 있어, 통지가 먼저 있어?
회의 먼저 해야 되죠? 앞에가 5일, 그 뒤쪽이 7일. 벨지라를 다 한다고 속으로 생각할 거야. 뭐 엄청나게 큰 얘기 할 것처럼. 앞이 5일, 뒤가 7일. 아, 이 유치한 얘기 한 거야, 유치한 얘기. 아니, 헷갈리니까 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지. 회의를 먼저 하잖아. 그러니까 5일, 앞쪽이니까 5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지하는 게 7일. 심상치 않다니까요. 이 주제 나오면 다 토해, 또 사람들. 보나마나 이게 5일이네. 이렇게 다 뽑을 거야. 틀린 걸 고르시면은. 아니, 그렇게 낸다고. 빤하게 내는 유형 자체가. 이걸 뛰어넘는 문제는 신경을 쓰면 안 돼.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기존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가 15%에서 20%가 기어 나와. 그럼 많은 거지,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80%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90% 정도를 맞춰야 돼. 그럼 70점대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달달 외운다는 심정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지. 그냥 막연하게 혹시 이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양이 늘어나니까 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요거 7일.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별로 중요치 않아.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죠? 지금 관계인 출석기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 4문제씩이 나왔던 게 의결상.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봐야 되는데요. 잠시 끊었다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